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정말 많이 바꾸고 있는데 정치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보다 더 센 토론은 없다. 독하다. 센 토론. 자, 센터뷰 첫 번째 질문. 오늘은 김혜나 전 의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또 요즘은 더 나아가서 코로나 레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코로나 블루는 우울한 상황. 코로나 레드는 이제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고 경기도 어려워지니까 이제 분노가 있는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데 네. 이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네. 레드로 힘들어하는 시민들, 소상공인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정치권 이래도 되는지 저희 스스로 한번 자문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제 정치권이 어디로 정의할 수 있느냐지만 핵심은 어쨌든 국회의원 300명 아니겠습니까? 네. 이 국회의원 300명이 지쳐 있는 국민들에게 마음에 어떻게 보면 등불이나 위안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승병들이 왜군들하고 싸울 때 네. 사명대사가 그냥 산속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이 불 하나 켜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밖에서 지키고 있는 승병들이나 싸움을 하는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그 등불 하나를 보고 있으면 마음의 위안이 되면서 뭔가 거기서 힘이 솟아나오고 위로가 되고 아 내가 어떻게든지 저걸 의지하고 갈 수 있겠구나 네. 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우리 국회의원 300명이 국민들에게 그런 어떤 불빛과 등불처럼 위로가 네, 될 네. 수 있는가. 네. 사실은 좀 많이 자문을 해봐야 되고요. 네. 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시끄러운 일들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네. 사실은 그때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았지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성의 기회나 발전의 기회로 나아가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하여튼 이 등불이 되고 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등불 위안이 되는 그런 정치인이 돼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이 코너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용어를 혼재해서 쓰고 있습니다. 센터뷰, 센터는 그랬는데 두 분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센터론, 센터뷰. 근데 이게 저 정치할 때 해보니까요. 네. 예. 제가 말을 하는 거하고 또 네. 듣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건 다 각각이더라고요. 보면 예. 세게 그러게요. 얘기해도 센터의 관점에서 듣는 분들도 있고 네네. 또 센터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도 어떤 네. 분들은 저기 참 저렇게 세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듣는 네. 경우가 있어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저도 뭐 예. 특별하게 호불호는 없고요. 예. 저희 이제 몇 번 진행해 보면서 네네. 그 알겠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을 갖고 네. 한번 정하시죠. 예, 네. 센터뷰로 갈지, 센터론으로 갈지. 자,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블루 지금 이걸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마약류인 항불안제 이 처방받은 환자가 작년보다 25%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코로나 블루 우울증 호소하는 분들 많아졌다는 건데 그럼 정치권이 또 이거 겹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뭐 등불 이런 말씀하셨는데 먼저 일단 김인선님께서 생활이 어려우니까요. 예. 그래서 뭔가 좀 국민들에게 생업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삶에 도움이 줄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겠고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코로나가 국제 경제를 거의 마비시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예. 대책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또 공직자 이런 분들이 예. 다 같이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한다. 예. 이런 느낌이 국민들에게 반드시 전달될 수 있어야겠어요. 보면. 예.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2차 재난지원금들 이제 선별적으로 뭐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렇게 했고 예. 추석 전에 이제 일부는 받아가셨는데 지금 또 상당수는 아직 안 받아가셨다고 하고 네네. 대상되는 분들한테 사실은 문자로 지금 통보가 간다고 하는데 네. 실은 문자로 통보를 못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보면. 예. 그리고 나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요건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더 세밀하게 정부에서 네. 좀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쨌든 희망, 예. 밝음 그리고 네. 함께 이 국난을 예.
예. 극복하겠다고 하는 이 따뜻한 함께하는 그런 마음들 네. 이걸 느껴지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연아 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요즘 텔레비전 뉴스를 틀면 뭐 뉴스의 한 90%가 정치권 뉴스. 예. 예. 저는 이제 물론 거기에는 지금 집권 여당의 어떤 위선적인 측면 또 그거를 지적하는 야당의 치열한 어떤 싸움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만 네네. 국민들은 하루 종일 뉴스에서 그것만 보고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 어디서도 정보를 찾을 수 없고 미래는 너무 불안하고 예. 이런 현상을 저희가 먼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야가 좀 빨리 정쟁적인 문제들을 정리를 하고 네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고 우리가 또 어떤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뉴스나 정책에서 훨씬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국민들이 뉴스를 틀 때마다 우울한 것밖에 없는 거죠. 네. 나는 너무 먹고 살기 힘든데 맨날 집값이 오르고 누구는 똑같이 집을 샀는데 수억이 오르고 나는 집값이 떨어지고 뭐 이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네. 미래가 불안하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약을 안 먹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네.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그런 아주 좀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물론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이것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든가 또 네. 실질적인 어떤 인력 투입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도 조금 예. 좀 요새 좀 긍정적으로 이제 국감 시즌이 다가오니까 각 의원실에서 보면 네. 꽤나 정책적인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고 보도자료 내는 의원실이 네, 예.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중기부 이제 거기에 산자위죠. 아마 그쪽 국감하는 데는 지금 네.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네, 네. 요새 예. 그 배달 노동자들 굉장히 고생하는데 예. 사실은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네. 배달 라이더들 문제들 전폭적으로 좀 다뤄보겠다. 예. 그다음에 사실 요새 주문하는데 전부 이 배달앱 통해서 우리가 뭐 짜장면 한 그릇도 뭐 모든 네. 걸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예. 있는 시대니까요. 근데 예. 사실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 배달앱을 통해서 광고를 강제당한다든지 네, 네. 또는 그 수수료가 사실 우리 신용카드 수수료 지금 소상공인들 1 내지 0.8%까지 낮아졌거든요. 근데 네네. 그걸 낮추기 위해서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이게 배달 수수료는 뭐 3에서 지금 한 10%까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거 네. 어떻게 낮추려고 노력하는지 이런 네. 어떻게 보면 이 삶에 관련된 이슈들 이제 슬슬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네. 면에서는 조금의 희망을 그나마 봅니다. 그나마 국감을 예, 앞두고. 근데 저는 예. 또 이제 그 뭐 김경진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네. 저도 4년 국회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이 국감 때마다 단골 이슈들이 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이게 수년 전에도 지적되는데 또 같이 네. 지적되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바라본 건 우리가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적 문제를 해결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네, 해야 네.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국회의원들도 언론에 기사가 나와야 되고 뭔가 네. 자극적인 걸 찾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만 자꾸만 찾아서 제기를 하고 네. 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들은 뭐 정부하고 좀 이견이 생겨서 나중에 흐지부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전 이제 좀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정말 많이 바꾸고 있는데 정치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국감에서의 지적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지적을 통해서 뭔가 바꾸어내는 거 네. 그다음에 반복되는 일이 없게끔 하는 그러니까 끝까지 좀 물고 늘어져서 네.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국감 좀 책임 있는 국감 이런 게 네네.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실 거예요. 그냥 좀 생떼 잡듯 뭐 트집 잡듯이 아니면 뭐 어떤 이벤트를 위해서 국감을 하는 것들은 이제 국민 눈높이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것들은 좀 스스로 지양하고 또 국민들의 그런 반응을 통해서 좀 국회의원들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자그마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예. 또 언론에서도 예. 이렇게 좋은 의제를 선정을 해서 네. 그 문제점을 좀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고 네. 거기에 대해서 대안까지 좀 제시를 해주는데 네. 부처의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대안은 네. 상당 정도 좀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하는 예. 이런 어떤 의원들에 대해서는 예. 좀 칭찬과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을 앞두고 이제 뭐 일부 의원들은 네. 또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런 국민 삶에 다가갈 수 있는 네.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어제 오늘 뭐 주요 뉴스 헤드라인 보면은 네. 또 뭐 증인 채택 때문에 충돌하고 있고 그래서 벌써부터 뭐 전운이 감돈다. 뭐 어쨌든 뭐 민생 현안 다루는 그런 국감이 안 되고 정쟁으로 기울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네. 먼저 지금 국방위원 쪽에서 어제도 그랬지만 증인 채택 신경전이 심했습니다. 그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관련된 건데 난타전 예상됩니다. 네. 그렇죠. 김민진 전 의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저는 네. 이게 사실은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네. 여당의 자세가 딱히 좋은 것은 아니다. 예. 어차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신청한 예. 그 증인을 신청한 국회의원이 예. 7분, 5분, 3분 최소한 네. 한 뭐 10 몇 분 정도는 질문할 수 있는 자기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하겠다는데 그걸 증인으로 받는 것 자체까지 거부하는 것은 조금 너무한 네. 거 아니냐 이제 이 생각은 네. 드는데 예. 다만 이런 점은 있어요. 뭐냐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의 그 휴가 미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네. 검찰이 뭐라고 수사 발표를 했던 또 장관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 또 이 당직 병장이 뭐라고 얘기를 예. 하든 국민들 머릿속에는 각자의 판단과 가늠이 머릿속에 다 섰어요 보면. 하도 많이 나왔죠. 예, 정보들이. 예, 들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이슈는 거의 분석이 되고 파악이 돼 있는데 네. 이걸 국감까지 이 중차대한 중요한 국감 시기에 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이미 국민들이 파악하고 있는 이슈를 다시 꺼내서 쓸 필요가 있을까. 네. 네. 사실은 우리나라 젊은 인구들 지금 젊은이들 특히 젊은 남자들 이제 한 출산이 한 20만밖에 안 되거든요. 예. 2년 해봐야 40만인데 옛날 100만 대군 얘기는 다 어디 갔거든요 보면. 예, 예. 그러면 인구 감소에 따라서 군 체계는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될 것인지. 네. 또 한미연합 지금 지상군 훈련이 벌써 3년째 안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한미연합군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 전에 우리가 핵 잠수함 개발하려고 미국에 가서 지금 해결을 좀 주셔야 했더니 네. 미국 정부가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부했죠. 예. 예.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미국 이외에 프랑스라든지 다른 국가의 어떤 대체 구매선을 찾을 방법은 없는지 네. 이런 적극적이고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문제를 논했을 때 네. 제가 볼 때는 야당의 질문이나 야당의 위치가 국감에서 빛나는 것이지 이미 파악할 만큼 파악한 것을 국민들에게 추 장관에 대한 뭔가 잘못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소중한 시간을 야당이 이거를 조금 미스유스한다 이거는 네. 전략적으로도 저는 잘못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김경진 전 의원께서는 아주 따뜻한 또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야당 네. 쪽에. 예, 저도 어떻게 일부 보십니까? 공감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여당이 사실은 그 수적 우세를 어떤 빌미로 해서 예. 여러 상임위에서 지금 이제 증인 채택에 대해서 네. 일종의 이제 많은 불발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는 저는 정말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여당이 열린 마음으로 증인 채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야당이 국민들을 의식해서 그 질문만 못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네. 오히려 야당은 더 그거에 막 집착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뭐 좀 가진 사람이 좀 여유를 부린다고 네. 여당이 오히려 통 큰 마음을 보이는 게 네. 오히려 야당의 어떤 정쟁이라고 하는 이슈를 갖고 국민들에게서 비난받을 수 있고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추 장관이 지금 거짓말을 하신 건 맞잖아요. 검찰 결과가 어떻게 네. 나왔던 간에 네. 장관의 거짓말은 맞는데 그 의혹을 자꾸만 덮으려는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정면 승부를 하시는 게 여당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좋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방위는 지금 추미애 장관 건 말고도 지금 요번에 그 피살된 예. 공무원 사건부터 예. 시작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어쨌든 정보위하고 좀 연계해서 지금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 시신을 아직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일정 부분 이 문제에 대한 증인 채택은 좀 여당이 네네. 인정을 해야 오히려 국민들에게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도 해소할 수 있고 네. 야당의 역할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김연아 전 의원은 이제 여당의 통큰 그런 뭐랄까 자세를 주문 또는 조언하셨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